몇 년 전 개인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 있는 50대 직장인을 실제로 상담하면서 치유 과정을 기록해 봅니다. 오랜만에 A씨를 만났는데 본인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생겨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얼굴은 창백하였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감정의 기복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주체를 하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심하게 앓고 있는지 금방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말을 몇 마디 하지 않고 감정이 복받쳐서 흐느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한데도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조용히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진득이 앉아있으려면 기분이 뒤집혀져서 한순간도 앉아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걸어다닙니다. 본인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폐쇄된 공간에 가면 숨이 막히고 현기증이 올라오며 토할 것 같아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길거리에 있답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틀림없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긴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답니다. 사람들과 이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혼자 싸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다니고 혼잣말로 크게 찌꺼리는데 반미치광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주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속이 지진으로 뒤집힌 것처럼 마음 자체가 뒤집혀져서 제어가 안 되고 평상시 본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모습 같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떠오르면 크게 소리치며 대화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 같습니다. 잠깐 대화하는 시간에 본인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최근 회사를 이직하여 일주일째 근무 중 밤늦게 숙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무언가 엮여오면서 팍 하고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 이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른 숙소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여 119 신고하여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밤새 어디 외상이 있는가 검사를 받고 조금 안정되고 난 이후에 진료 결과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번아웃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판정을 받고 지역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정신과에 가본 적이 없는데 본인은 아직도 환자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본인의 하소연이 참 많았습니다. 원장님은 잘 들어주었고 직장인이 많이 이 병에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을 타왔는데 초기에는 하루에 2번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잠자기 전입니다. 약을 먹으니 감정이 들쭉날쭉하였는데 좀 안정되었지만 침울하였고 저녁에는 잠이 안 오니 수면용 약까지 2알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수면용 약이 없을 때에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어할 수 없게 마음을 휘잡아 버리기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캄캄한 밤에 할 수 없이 밖에 싸돌아다녔습니다. 야맹증 걸린 사람처럼 또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걸어다니다가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고 한참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므로 병원 상담은 2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6개월간 약을 먹었고 수면제도 같이 먹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완치 판정이 났습니다. 완치 판정은 나왔어도 수면제는 오랜 시간 먹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최초 번아웃이 일어나는 환상으로 불안과 공포에 또 휩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먹었고 수면제도 한 번에 끊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을 조절하여서 결국 끊게 되었습니다. A씨를 꾸준히 만나면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본인은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월 7만 회가 나옵니다. 30대에서 40대, 특히 30대 남자가 가장 많습니다. 연관되는 단어로 직장, 직장인, 밤, 정신, 마음, 회사, 스트레스, 휴식, 우울증이 나오며 경험, 감정적으로 힘들다, 스트레스, 지치다, 무기력, 불안, 과도, 위험이 나타납니다. 즉 이것을 해석해본다면 직장에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며 이 병에 걸리면 힘들고 지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안, 무기력함과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A씨를 상담하면서 대학원 논문도 많이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30대 또는 40대 번아웃이 생긴 사람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 몇 개월 동안 휴직하였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가 완치가 되지 않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이 증상이 나타나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냥 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쉬었다고 합니다. 쉬었다가 복직하고 쉬었다가 복직하고 현재 본인은 아직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A씨를 초기에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만났습니다. 점점 횟수를 2회로 줄였고 거의 8개월 이상은 이 문제로 이 횟수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정신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싸돌아 다녔습니다. 주로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강을 걸어 다녔습니다. 밤새 걸어 다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본인이 마치 마음속에 어떤 존재가 자신을 마구 해쫓고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혀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존재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본인과의 약속 시간은 꼬박꼬박 잊지 않고 만나러 왔습니다. 초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시컬컬한 대화를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주체가 안 되어서 감정이 폭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A씨는 본인과 대화하면서 조금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와 상담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기에 퇴직 이전까지 5년간 혹사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일요일도 비상으로 대기하였고 평일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머리가 말끔한 적이 없었으며 누우면 5초도 안 되어서 골아떨어지고 수많은 과제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며칠 만에 이전 억누르고 있었던 과도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번아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의 역할이 있고 본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일주일이나 2주일에 잠깐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만 본인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을 통하여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상담요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신앙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A씨는 문제가 이미 와 있다. A씨에게 어떤 타이밍에 육체 안에 강력한 존재와 그 존재의 메신저로 내가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본인은 신앙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약은 먹어서 육체가 좀 안정될 수 있으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의 감정을 흔드는 메신저는 없앨 수 없다. 이것은 혼자 극복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의지와 의사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강력히 조종한다면 성서에서는 마귀와 그 메신저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존재와 메신저는 내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그분이 예수이다. 내가 내 마음속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존재를 깨트려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의 상식으로 더더욱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해봐라. 지금 뚜렷이 당신 주변에 당신을 직접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지 않는가? 병원에 가더라도 상담은 순간적으로 끝난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누군가가 옆에서 당신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당신 옆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임재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있는 현장에 임재할 것이다. 내가 적어주는 기도문과 영상을 계속 보아라.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내용으로 길고 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남의 그 순간만 보면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기에 본인이 보내준 영상과 음성을 계속 듣고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완치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대부분은 평생 약을 먹고 살아가며 더더욱 악화되는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행동하였기에 이렇게 나았냐고 신기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답니다. 결국 이 A씨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이 생각을 주는 마귀의 세력은 깨트려질지어다. 이 기도를 계속함으로 자신이 나아졌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게 되었고 경험하였습니다.